110년이 흐른 춘포역에서 그 시절 살았던 이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제는 기차가 서지 않는 그리움의 옛 철길을 걸어보고 과거를 회상하듯 당시 춘포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보기도 합니다. 춘포 도전공장에서는 옛 아픈 역사가 있던 자리를 지켜보며 갤러리로 새롭게 태어난 이 공간에서 그 시간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익산의 사적 기행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춘포역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춘포역에 왔습니다. 이곳은 1914년에 세워진 오래된 역인데요. 그럼 함께 보러 가시죠. 오늘은 전북 익산에 위치한 110년 역사의 춘포역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기차가 서지 않는 역이 되었지만 그 속에 담긴 역사와 분위기는 정말 특별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춘포역을 둘러보러 가시죠. 역사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열차의 시간표는 그 시절 기억을 전해주었는데요. 춘포역은 전주, 익산, 그리고 군산을 잇는 역으로 이 주변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시간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춘포 역사 안에 왔는데요. 이 철길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춘포역은 1914년에 개통한 우리나라의 오래된 역 중 하나입니다. 무려 110년의 시간 동안 이곳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폐역이 되었지만 옛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익산의 아름다운 장소 중 한 곳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 여러분도 이곳이 느껴지시나요? 일제강점기 이 주변에서 일본인이 큰 농장을 운영하였는데요. 이후 이곳은 대장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고 합니다. 제 뒤에 있는 표지판이 춘포역의 시간을 말해줍니다.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1996년 고유지명인 춘포라는 이름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춘포역의 또 다른 매력은 이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파란 하늘과 노란 벼들이 내는 풍경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주변 논밭과 고가 철로가 어우러져 한적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새로 생긴 철로 아래를 걷는 것도 참 좋은데요. 그럼 함께 걸어보시죠. 춘포 역사의 새로 생긴 KTX 철로 아래를 걷다 보면 당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상상을 만드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역무실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곳은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더욱 특별한데요. 해설사분이 직접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원래 이름이 대장역이에요. 지금은 춘포리에 역무실 내부는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마치 그 시절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듯한 생생한 체험이 가능해서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해설 선생님이 이곳의 춘포역을 배경으로 스티커 사진을 찍어보라고 권해주셨어요. 예, 혼자 써있어요. 대장역에서 옛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스티커 사진이라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여기 앉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기차를 타고 1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진 한 장 다 찍고 왔어요. 지금. 신기하다. 네, 신기하죠? 이 프레임 안으로 이렇게 딱 찍을 수가 있어요. 네, 한번 여기 있으니까 한번 찍고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머리 조심. 네. 이 프레임 안으로 춘포역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정치가 가득한 공간에서 현재의 나를 기록하는 이 순간,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춘포 도전공장에 왔는데요. 이곳은 역사가 오래된 곳이기도 하고 미술이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춘포역을 나가 걷다 보면 이 춘포 도전공장에 도착하는데요. 110년 전에는 쌀을 도정하는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갤러리로 새롭게 변신하여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곳의 110년 특별한 공간을 둘러보겠습니다. 갤러리 주변을 보던 중 이곳에는 슬픈 사연이 있는 물건이 있었는데요. 금고에 영어로 도쿄 오사카 세이프, 한자로는 금고 제작소라는 글자가 보이시나요? 1914년 세워진 춘포 도전공장은
일제강점기 전북 일대의 쌀을 도정하여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 세운 도정 공장입니다. 이 금고는 110년 시간이 흐른 뒤에도 아픈 역사가 그대로 담아져 있어 그 시대 상처와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갤러리로 입장해 볼까요? 이곳은 110이라는 주제로 이곳의 시간이 110년이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조덕현 작가의 시간과 공간의 변주에 함께 가보시죠. 첫 번째로 엔타임스라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하얀 천이 부드럽게 만들어낸 거대한 형상을 마주합니다. 어둠 속 내려오는 조명들은 같은 시공간 속에서 만들어낸다는 아날렘마의 곡선과도 같았습니다. 숫자 8의 모양으로 무한히 순환하고 있었는데요. 얽히고 설킨 이 형상은 한없이 감싸 안은 채 끝없는 순간의 기억을 그려내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엔티포디스, 즉 대척점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물 위에 거꾸로 서 있는 4개의 관음보살상이 나옵니다. 물결에 비추어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듯한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실상과 허상이 맞물린 이 공간 속에서 그 경계를 넘나들듯 초월하는 종교적 성찰과 철학적 사유에 잠겨봅니다. 그리고 세세히 그려진 그 시절 춘포의 수많은 얼굴들이 불상을 마주하고 있었는데요. 불교에는 사바하라는 말이 있듯 삶과 고통의 연속에서 새로운 면을 깨달은 것처럼 불상을 바라보는 이들의 표정에 집중해봅니다. 세 번째로 엔가든이라고 불리는 정원에 왔습니다. 과거 도정시설이 있던 곳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어 갤러리와의 조화가 아주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럼 함께 천천히 둘러보시죠. 다음 장소로 엔다이얼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110년가 더 와닿은 사실은 춘포리에서 일생을 보낸 농부의 일기를 직접 작품으로 넣어서인데요. 작품이 된 일기장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들어있고 몇몇의 기록을 넘어서 그가 보낸 춘포의 삶의 시간에 집중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장소는 엔히스토리라는 곳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구도를 가진 이 작품은 플래시 포워드라는 그림인데요. 마치 퍼즐처럼 사건과 인물들이 서로를 비추며 흥미롭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 가운데 비워진 예수의 자리였는데요. 빈 여백은 각자의 생각과 감정이 스며들게 하고 있어 관람객인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각자의 시선으로 진리를 찾고 믿음의 깊이를 탐구해봅니다. 다음 장소는 엔정읍사라는 공간인데요.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한복을 입고 있는 여성의 작품이 나옵니다. 이 젊은 여인은 단가 시인 손호연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그녀는 한국어를 잘 쓰지 못했는데요. 이후 일본 유학을 가서 일본 시의 형식 중 하나인 단가로 일본에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1945년 해방 뒤 그녀는 일본의 시를 쓰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후 단가의 뿌리는 백제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손호연은 다시금 삼천수에 가까운 단가를 남기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한복을 입고 있는 여성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이분은 손호연 시인의 딸인 이승신 시인입니다. 일본어로 쓰인 어머니의 시를 우리말 번역에 힘을 썼다고 하는데요. 모녀 시인이 역사와 평화를 위해 시를 짓고 낭독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며 생각에 잠겨봅니다. 오늘의 여정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110년의 역사를 간직한 춘포역과 춘포도정공장에서 우리는 그 시절 사람들의 숨결을 느껴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소중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춘포에서 잊혀진 이야기를 찾아 함께 걸어보며 그곳에 담긴 의미를 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